엄마는 이제 필요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 30년. 내가 그 아이를 위해 쏟아부은 시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손. 학원비를 벌기 위해 식당 설거지를 하다 터진 손등의 물집.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새 대리운전을 했던 그 모든 날들. 그런데 재혼한 지 1년도 안 된 여자 때문에 내가 남이 됐다고요? 핸드폰을 쥔 내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아들이 농담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헛된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니. 이제 그냥 이숙자 씨라고 부를게요. 제 인생에서 이제 거리를 두고 싶어요. 새엄마가, 아니, 지영이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친엄마가 자꾸 연락하고 찾아오면. 지영,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1년 전에 재혼한 여자. 나보다 5살이나 어린 46의 그 여자. 아들 민준이는 31살입니다. 민준아, 엄마가 언제 자주 찾아갔니?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 너희 집에 반찬 좀 갖다 준 게 그렇게 잘못이었니?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영이가 눈치가 보인대요. 친엄마가 계속 개입하면 새 출발이 어렵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사세요. 엄마 인생 사세요. 자유롭게 살라고? 내 인생을 살라고?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민준이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민준이가 3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엄마이자 아빠였습니다. 재혼 제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부 거절했습니다. 민준이만 잘 키우면 돼. 내 새끼만 잘 키우면 나중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오후에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하루에 34시간 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기억이 납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새 옷을 입고 왔는데 민준이는 중고 교복을 입혀야 했습니다. 아이가 부끄러워할까봐 밤새 수선을 했습니다. 단추를 새 걸로 달고 낡은 부분을 깁고 다리미질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엄마, 내 옷 새 것 같아. 입학식 날 아침 민준이가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 그 웃음 하나 보려고 나는 모든 걸 참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학원을 보내고 싶어서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더 했습니다. 겨울 새벽 영하의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고 우유를 배달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팔이 부러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민준이 성적이 올랐대요. 담임 선생님의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SKY는 아니어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를 추가로 했습니다. 주말에는 파출부 일도 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합격증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해냈구나. 우리 민준이가 해냈어. 그런데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나는 친구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4년을 버텼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쁘장하게 생긴 아이였습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민준이가 수줍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좋았습니다.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결혼식 비용을 댔습니다. 신혼집 전세 자금도 보탰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적금도 해약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고마워했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5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년 동안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매일 집에 찾아가서 밥을 해줬습니다. 청소를 해줬습니다. 빨래를 해줬습니다. 민준이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살아야 해? 살아야지. 수진이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1년이 지나고 민준이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재혼하려고요. 나는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다시 행복을 찾는다니. 그런데 그 여자를 만나고 나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영, 46살, 이혼 경력이 있고 자식은 없는 여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를 보는 눈빛이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인사도 건성건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질문을 해도 대답이 짧았습니다. 민준이는 눈치를 못 챘습니다. 아니, 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습니다. 나는 또 축의금을 많이 냈습니다. 신혼여행 비용도 보탰습니다. 그러면서도 행복했습니다. 내 아들이 다시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다면. 하지만 결혼 후부터 민준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자주 안 받았습니다. 문자 답장도 늦었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만나자고 하면 핑계를 댔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피곤하대. 다음에 봬요. 반찬을 해가도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엄마, 우리 사 먹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참았습니다. 신혼이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6개월이 지나고 명절이 됐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당연히 민준이네 집에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올해는 지영이 친정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뭐라고? 지영이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시대. 그래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친구분들이랑 지내시면 안 돼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그날 나는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차례상을 혼자 차렸습니다. 혼자 절을 했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우리 민준이가.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화를 받은 겁니다. 이제 거리를 두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30년을 뭐 한 거지. 손바닥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에 굳은 살이 박인 손. 일하느라 거칠어진 이 손으로 민준이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밥을 먹였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아플 때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 없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야겠다고. 전화로는 안 됩니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민준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거리.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갔던 길입니다. 지금은 2달 만입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있니? 얘기 좀 하고 싶구나. 민준이는 출근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곤란한데요. 갑자기?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 게 갑자기라고? 그럼 들어가서 기다려도 되겠니?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문을 잡았습니다. 지영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지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슨 얘기요? 왜 민준이를, 왜 내 아들을 나한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니? 떼어놓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어제 민준이가 전화했어. 이제 거리를 두고 싶다고. 내가 힘들어한다고 그랬더구나. 지영이 팔짱을 꼈습니다. 문틈에 서서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계속 간섭하시잖아요. 반찬 가져오시고 전화하시고 명절 때도 우리 친정 가겠다는데 서운해 하시고. 그게 간섭이야? 나는 그냥 너희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그게 문제예요. 저희는 이제 독립된 가정이에요. 어머님의 보살핌이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민준이가 어머님한테 너무 묶여 있어요. 30 넘은 남자가 엄마한테 그렇게 의존하면 안 되죠. 제가 그걸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준다고? 30년 모자 관계를 끊어준다고? 지영 씨, 나는 평생을 민준이를 위해 살았어. 내 모든 걸 바쳤어. 그런데 너는 1년밖에 안 됐잖아. 1년이면 충분해요. 저는 민준이의 아내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어머님은 이제 타인이에요. 타인.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직접 물어보세요. 근데 어머님,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저 진짜 약속 있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복도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켜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연락 좀 해줘. 제발. 답장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 월세 30만 원짜리 방. 민준이 결혼하면서 전세금을 다 써서 나는 이런 곳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민준이만 행복하면. 소파에 앉아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앨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갓난아기 민준이 사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울고 있는 모습.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이 생생했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엄마가 다 해줄게. 첫돌 사진. 한복을 입힌 민준이 돌잡이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가수가 될 거라고 웃었습니다. 유치원 입학 사진. 노란 가방을 맨 민준이. 아침에 울면서 가기 싫다고 했던 기억.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달리기에서 1등 한 민준이. 내가 김밥을 싸서 갔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사진. 한 뼘 더 자란 민준이. 이제 나보다 컸습니다. 고등학교 사진. 교복 입은 민준이. 공부한다고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던 모습. 대학 입학 사진. 환하게 웃는 민준이. 엄마 덕분이에요라고 말하던 아들. 결혼 사진. 수진이와 함께 웃고 있는 민준이. 그리고 재혼 사진. 지영과 함께 있는 민준이. 그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앨범이 젖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뭘 잘못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문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빌딩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3월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나왔습니다. 민준아,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 와? 동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먼저 가. 나 볼 일 있어. 동료들이 떠나고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 회사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전화를 안 받잖아. 민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내가 정말 엄마랑 거리를 두고 싶은 거니?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엄마, 나 이제 30 넘었어. 결혼도 했고, 내 가정이 있어.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야지. 나한테만 매달리면 안 돼. 매달린다고? 민준아, 엄마는 그냥 내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은 것뿐이야. 그게 문제라고. 엄마는 봐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한텐 감시야. 간섭이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해. 나도 힘들어. 지영이도 힘들어해. 우리 좀 내버려둬. 내버려두라고. 30년을 키운 자식이 엄마를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뭘 해달라고 한 적 있니?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그냥 가끔 보고 싶은 것뿐인데. 그게 부담이라고. 엄마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올 때마다 지영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 그럼 지영이가 싫다고 하면 다 들어줘야 돼? 나는 내 엄마야. 엄마 자격으로 날 평생 묶어두려고?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짐이었니? 민준이가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알았어. 민준아. 엄마가 짐이었구나. 발을 돌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닫고 그제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사랑하는 게 죄야. 내 새끼 걱정하는 게 죄야.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 효도할 거야. 그때의 민준이는 어디 갔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은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숙자야, 너 요즘 민준이랑 어떻게 지내? 왜? 아니, 그게 내가 우연히 봤는데 민준이가 지영이 엄마랑 같이 있더라. 그것도 너무 친밀하게. 뭐? 백화점에서 봤어. 민준이가 지영이 엄마 팔짱 끼고 다니던데. 어머니, 이것도 보세요 하면서 마치 친엄마처럼 전화를 끊고 나는 멍했습니다. 민준이가 지영이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30년을 키운 친엄마는 거리를 두자고 하면서 1년밖에 안 된 장모는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붙잡았습니다. 진정하라고, 확인부터 하라고. 다음 날 나는 민준이네 집 근처로 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오전 10시쯤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영과 함께, 그리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함께였습니다. 지영의 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그 여자의 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타세요. 어머니, 그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나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나는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지영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어머니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안 웃더니. 지난 한 달 민준이가 나를 볼 때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귀찮다는 듯한 눈빛, 피곤하다는 듯한 한숨,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한 태도. 그런데 저 여자한테는 저렇게 웃는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 친엄마야. 30년을 너 하나 보고 산 엄마라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 서서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들이 식당을 나왔습니다. 나는 얼른 숨었습니다.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민준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이 어미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지영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지영이를 제 아내로 만들어주셔서. 우리 지영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 정말 다행이야. 제가 잘할게요. 지영이도 어머니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대화를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들이 떠나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왜? 목소리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민준아, 너 오늘 지영이 엄마 만났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내가 봤어. 너희가 밥 먹는 거,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다 봤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나한테는 왜 그렇게 못해? 30년을 키운 엄마한테는 거리 두자고 하면서 1년 된 장모한테는 어머니라고 불러. 엄마, 대답해봐.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한 게 있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정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30년을 너 하나 보고 산 엄마가 어떻게 진정해? 엄마, 그게 문제야. 엄마는 날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그게 나한테는 빚이야. 평생 갚아야 할 빚. 희생이 빚이라고? 사랑이 빚이라고? 민준아, 엄마는 그냥 너를 사랑한 거야. 빚 갚으라고 키운 게 아니야. 알아. 하지만 엄마의 그 사랑이 나한테는 무거워. 숨이 막혀. 엄마가 나한테 쏟아부은 그 모든 시간, 돈, 희생. 그게 다 빚으로 느껴져. 그럼 엄마가 널 사랑하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넌 지금 엄마 사랑이 부담이라고 했잖아. 엄마, 그러니까. 됐어. 알았어. 엄마가 짐이었구나. 부담이었구나. 그럼 이제 안 볼게. 평생 안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깨부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사진이 가득한 앨범. 그 앨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사진들이 흩어졌습니다. 30년이 이렇게 쉽게 버려지는 거구나. 그날 밤부터 나는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아팠습니다. 밥을 먹으면 체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악몽을 꿨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은희가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숙자야, 문 열어. 내가 얼마나 걱정되는데. 문을 열었습니다. 은희가 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숙자야, 너 완전 말이 아니네. 밥은 먹었어? 배 안 고파? 무슨 소리야? 언제 먹었는데? 은희가 부엌을 뒤졌습니다. 음식이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야, 이러다 죽겠어. 나 나가서 뭐 좀 사올게. 은희가 나가고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은희가 돌아왔습니다. 죽을 사왔습니다.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먹어. 한 입만. 억지로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숙자야, 30년을 바친 게 이렇게 쉽게 버려지네. 나는 뭐였을까? 은희가 나를 껴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숙자야, 넌 최선을 다했어.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아파? 며칠 후 병원에 갔습니다. 은희가 억지로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 심하십니다. 그리고 우울증 소견도 보이시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꼭 드세요. 약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아파서 죽으면 민준이가 후회할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해외여행 가요. 지영이 어머니도 같이 가요. 가족여행이에요. 가족여행.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서 액정이 깨졌습니다.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민준이 없이.
다음 날부터 나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았어. 잘 다녀와.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도 연락 안 할게. 우리 이제 남이야.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왜 이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다고? 누가 누구한테 심한 거라고 하는 건가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은희가 걱정했습니다. 숙자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제 아들 아니야. 나한테 남이래. 그럼 남이지 뭐.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사진, 선물, 편지, 상장. 전부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앨범도 버렸습니다. 30년의 기록을 전부 버렸습니다. 방이 텅 비었습니다. 마음도 텅 비었습니다.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약을 먹고 버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걸었나 봅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전화 좀 받아줘. 할 말이 있어. 무시했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다 무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 민준이야. 문 좀 열어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나 정말 할 말 있어. 1시간을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귀마개를 했습니다. 결국 민준이는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은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숙자야, 민준이가 나한테 연락했어. 너 만나게 해달라고. 안 만나. 숙자야, 그래도. 은희야, 나 이제 괜찮아. 민준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아니, 민준이 없는 게 더 편해. 거짓말이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태어난 척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영과 함께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영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했어요. 어머님 마음을 몰랐어요. 죄송해요.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매일 어머님 생각하면서 울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민준이가 운다고?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죄책감일 뿐이야. 진짜 사랑이 아니야.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밖에서 애원했습니다. 나는 TV를 크게 틀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게. 결국 그들도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엄마 없이는 못 살겠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문자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영이랑 싸웠어. 지영이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고 내가 화냈어. 우리 이혼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더 중요해. 이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이가 나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하지만 곧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협박이야.
죄책감을 주려는 거야.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은희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숙자야, 큰일 났어. 왜? 민준이가 병원에 입원했대. 뭐? 스트레스로 쓰러졌대. 지영이가 나한테 연락했어. 어머님 좀 와달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병원?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아프다고? 입원했다고?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나를 불러내려는 수작이야. 하지만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민준이 걱정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이러지 마. 내 엄마는 널 원망하고 있어. 이제 돌아올 수 없어.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는 날 사랑해. 분명히 올 거야. 민준이의 목소리.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 민준아, 현실을 봐. 내 엄마는 너한테 전화도 안 받잖아. 문도 안 열어줬잖아. 이미 널 포기한 거야. 아니야. 엄마는 민준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민준이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또다시 시작이야. 또다시 상처받아. 안 돼. 발을 돌렸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는 이제 못해.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은희한테서 들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필체였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엄마에게 나 민준이야. 문자도 전화도 안 받아서 편지를 써.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엄마 마음을 너무 몰랐어. 엄마가 날 위해 희생한 30년.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제야 알겠어. 나는 바보였어. 지영이 말만 듣고 엄마한테 상처를 줬어. 엄마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 엄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기회를 줘. 사랑해,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민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또 전화했습니다. 숙자야, 너 정말 이래도 돼?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은희야, 그만해. 나도 힘들어. 숙자야, 인생은 짧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후회. 내가 후회할까? 아니면 민준이가 후회할까?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창문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첫눈이 오면 밖으로 나가서 놀았습니다.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눈싸움을 했습니다. 엄마, 눈이다. 신나서 소리치던 민준이. 이제 그 아이는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버린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거리에 캐럴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마다 작은 선물을 사줬습니다. 비싸지 않은 장난감이었지만
민준이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최고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혼자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였습니다. 이숙자 씨 맞으시죠? 선물이요. 큰 상자였습니다. 받아서 열어봤습니다.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가 좋아하시는 동백꽃차 세트야. 엄마 생각하면서 골랐어. 건강하게 지내. 사랑해. 마이너스 민준. 상자 안에 고급차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차 세트를 안고 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 벚꽃 필 때마다 공원에 갔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김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꽃잎이다. 꽃잎이 떨어지면 손으로 봤던 민준이 이제 그 아이와 함께 벚꽃 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숙자 씨, 췌장에 종양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종양?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 3기입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췌장암. 의사가 계속 설명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나 죽는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제 끝나는구나. 이 힘든 삶이. 그런데 문득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한테 알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알리면 민준이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동정심 때문에 오는 건 싫었습니다. 아니야. 알리지 말자. 혼자 가자. 결심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은희가 간병을 도와줬습니다. 숙자야, 민준이한테 알려야 해. 내 아들이잖아. 싫어. 알리지 마. 제발. 숙자야. 은희야,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동정받고 싶지 않아. 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했습니다. 민준이한테 알리지 않겠다고. 여름이 왔습니다. 더위가 심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떠다녔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 하늘 아래 민준이도 있겠지. 잘 살고 있겠지. 그 생각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습니다. 3살쯤 됐습니다. 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볼 걸. 하지만 이제 와서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리할 것이 있으면 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었습니다. 적금 통장에 있는 1,000만 원, 보험금 5천만 원, 전액을 민준이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 편지. 민준아, 엄마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아프다는 말 못해서. 하지만 너한테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 민준아, 엄마는 내가 원망스러웠어. 30년을 바쳤는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보니 알겠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너무 조였어. 엄마의 사랑이 너한테는 짐이었어. 그걸 몰랐어. 엄마는 너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거야. 그게 이기적이었어. 미안해. 민준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지영이와 행복해야 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이제 편히 쉴 거야. 사랑한다, 민준아. 너를 낳고 키운 게 엄마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행복해라. 그것만이 엄마의 소원이야.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은희가 병실에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숙자야. 민준이가 알았어. 뭐? 내가 말 안 했어. 근데 누군가 봤나 봐. 병원에서 널 민준이한테 연락 갔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오고 있대. 곧 도착할 거야. 안 돼. 안 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야. 민준이야. 민준이가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왜? 울먹이는 목소리. 나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봐줘. 엄마.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를 봤습니다. 많이 야윈 얼굴. 수염을 깎지 않아서 지저분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민준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 엄마. 민준이가 나를 껴안았습니다. 세게 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난 자식이었어. 내가 엄마를 버렸어. 미안해, 미안해.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약한 힘으로. 괜찮아, 민준아. 괜찮아. 안 괜찮아.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엄마.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자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아팠어? 6개월 전쯤. 왜 말 안 했어? 왜? 너한테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 동정?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엄마 아들이야.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영이랑 헤어졌어. 뭐? 3개월 전에 이혼했어. 지영이가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게 용서가 안 됐어. 나도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그게 죄책감이 되어서 결국 이혼했어. 이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준아. 왜?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이 아니야. 내 선택이야. 나는 엄마가 더 소중해. 엄마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 눈물이 또 났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 때문에. 엄마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엄마를 몰라봤어. 민준이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내가 모실게. 내가 엄마 곁에 있을게. 절대 떠나지 않을게. 민준아, 엄마, 포기하지 마. 치료 계속 받자. 우리 함께 이겨내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이미 늦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아니야, 아니야.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병원 가보자. 다른 치료법 찾아보자. 엄마, 제발 포기하지 마. 민준아, 엄마, 나 아직 효도도 못했어. 엄마한테 받은 사랑도 못 갚았어. 제발, 제발 나 좀 버리지 마. 민준이가 내 손을 얼굴에 비볐습니다. 눈물로 젖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고집 부려서 너한테 연락 안 해서.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 그날부터 민준이가 병실을 지켰습니다. 밤낮 없이 곁에 있었습니다. 밥을 떠먹여줬습니다. 물을 먹여줬습니다. 몸을 닦아줬습니다. 민준아, 너 회사는? 그만뒀어. 엄마가 더 중요해. 민준아, 엄마 말하지 마. 힘들잖아. 민준이가 내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식은땀을 닦아줬습니다. 밤이 되면 민준이가 옛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엄마 기억나? 내가 5살 때 길 잃어버렸을 때 엄마가 동네를 다 뒤지면서 나 찾았잖아. 울면서. 응, 기억나. 그때 날 찾고 엄마가 얼마나 안아줬는데. 다시는 엄마 곁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랬지. 근데 나는 엄마 곁을 떠났어. 배은망덕한 자식이었어. 아니야, 민준아. 넌 잘못 없어. 엄마. 민순이가 내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어. 민준이가 내 곁에 있는 것.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며칠 후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민준이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 눈을 떴습니다.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흐릿하게. 민준아, 엄마 나 여기 있어. 곁에 있어. 민준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미안해. 고집 부려서. 아니야, 엄마. 엄마는 최고의 엄마였어. 내가 몰랐던 거야. 행복해라. 민준아, 엄마 안 돼. 아직 안 돼. 눈이 감겼습니다. 천천히. 민준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 아들이 되어줘서. 그렇게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민준이가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곳 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준이는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밤이 되어 빈소를 지킬 때 은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준아, 이거 내 엄마가 너한테 남긴 거야. 편지였습니다. 민준이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엄마의 필체, 떨리는 글씨로 써내려간 편지.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너무 고생했어. 나 때문에 외롭게 죽었어. 빈소에는 민준이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모자가 함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3년 후 민준이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카페였습니다. 카페 이름은 엄마의 품. 벽에는 엄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엄마. 매일 아침 민준이는 엄마 영정에 차를 올렸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동백꽃 차.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커피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민준이는 어르신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엄마처럼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로워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드렸습니다. 사장님은 효자시네요. 아니에요. 저는 못난 자식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이렇게 어르신들 챙기시는데. 민준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밤이 되면 민준이는 엄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손님 많이 왔어. 어르신들 다 엄마 같으셔. 엄마 생각 많이 났어.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엄마의 사랑을. 이제라도 이렇게 살면 엄마가 용서해 주시겠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사진 속에서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편지. 낡고 구겨진 편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수천 번도 더 읽은 편지. 행복해라. 그것만이 엄마의 소원이야. 엄마의 마지막 말. 엄마, 나 행복한 척은 하고 있어. 근데 진짜 행복한지는 모르겠어. 엄마 없는 행복이 행복인지. 눈물이 또 났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밤은 깊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영정 앞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에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모습의 엄마. 건강한 모습의 엄마. 민준아. 엄마. 엄마가 웃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그만 울어.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낳고 키운 게 엄마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어. 엄마. 민준아, 이제 너를 위해 살아. 엄마 걱정 말고.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민준이. 엄마가 나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영정을 받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그렇게 인사하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히 앉으세요. 엄마처럼, 엄마가 나를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민준이는 살아갔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며, 그것이 민준이가 엄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엄마는 오늘도 웃고 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며 웃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민준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30년의 사랑, 1년의 거리, 6개월의 후회, 그리고 평생의 그리움. 사랑은 때로 무겁습니다. 사랑은 때로 아픕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까지 남습니다. 엄마와 아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관계.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표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